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이은영입니다. 네, 음식은 전 세계인들의 공통적인 관심사라고 하죠. 네, 그런 만큼 이 국제적 명성의 요리 대회가 많이 열리고 있고 또 주목받고 있는데요. 얼마 전 세계 3대 요리 대회 중 하나인 필리핀 요리 대회에서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이 아주 값진 성과를 얻었습니다. 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충청대학교 호텔조리 파티셰프과 박혜림, 안치현 학생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 필리핀 국제 요리 대회에서 수상하신 거 정말 축하드려요. 이제 한 분씩 여쭤볼게요. 먼저 박혜림 학생은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으셨나요? 제가 출전한 부분은 판타지 디저트와 비건 디저트 두 가지에 출전을 하여 수상을 하였는데요. 판타지 디저트는 경기 5분 전에 시크릿 재료를 공개하여 그 시크릿 재료를 포함하여 디저트를 만들어서 60분 안에 두 접시를 제출하는 디저트이고요. 비건 디저트는 동물성 재료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그 대회장에서 공개해주는 건포도를 사용하여 단맛을 만드는 디저트입니다. 비건 디저트도 마찬가지로 60분 안에 두 접시를 제출하여 완성해야 합니다. 저는 판타지 디저트에서 랭킹 1위 금메달과 비건 디저트에서 랭킹 3위 은메달을 수상하였습니다. 네, 랭킹 1위 금메달에 은메달까지 말만 들어도 정말 뿌듯한데요. 우리 안치원 학생은 또 어떤 부문에서 수상을 하셨나요? 네. 제가 참가한 종목은 이제 세 가지로 이제 있는데요. 그 비프와 이제 포크, 이제 그 드림팀 챌린지라고 제가 참가하였는데 우선 비프와 포크는 이제 대회에서 정해준 그 부위를 사용하여 요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요. 우선 비프는 이제 소 토시살을 사용하여 45분 안에 두 접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참가 종목이고요. 이제 포크는 이제 돼지의 등심을 사용하여 45분 안에 두 접시를 만들어야 하는 그런 참가 종목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참가한 이제 드림팀 챌린지는 세 명이서 팀이 되어 메인은 이제 쌀과 이베리코 부채살, 그리고 에피타이저는 이제 민물장어와 그 명란젓을 사용하여 에피타이저를 만들어야 되고, 디저트는 이제 식물성 크림, 그리고 크림치즈를 이용하여 디저트를 만드는 그런 이제 챌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 세 개 부분에서 동메달을 3개 받아서 동메달로 3관왕을 하였습니다. 네, 두 분의 수상 내용만 봐도 정말 대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이 두 학생이 참가한 필리핀 국제 요리 대회, 어느 정도의 명성을 가진 대회인지 궁금해요. 우리 박혜림 학생이 소개 좀 해주세요. 저희가 참가한 요리 대회는 2022년 필리핀 컬리너리컵인데요. 필리핀 컬리너리컵은 독일 요리 대회, 룩셈 요리 대회와 같이 세계 조리사 연맹 왁스가 공인하는 3대 요리 대회로 올해 15개국에서 1,5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필리핀 컬리너리컵은 매년 8월에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되는데요. 올해로 13주년을 맞아 축제 분위기를 냈습니다. 이 대회는 아시아 대회 중 가장 다양한 라이브로 전 세계 조리 관련 선수들이 참가해 다양한 개인전, 종목과 팀전으로 구성된 대회로 요리와 베이커리 한 라이브, 베이커리 전시, 식음료 경연가 등 볼거리가 많습니다. 네, 계속해서 라이브라는 단어를 써주셨는데 이 요리 대회라는 게 당연히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그냥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 안치원 학생이 네. 이번 대회의 경연 방식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제 필리핀 컬리너리컵은 이제 라이브로 진행을 하여 이제 그 점수를 매겨 하루하루마다 이제 챔피언을 만들어내는 그런 경기 방식인데요. 일반적인 다른 대회와는 달리 이제 맛과 플레이팅을 중점으로 두나, 이제 다른 이제 위생과 이제 남은 재료 남은 재료 그런 양을 평가하여 모든 남은 재료의 양을 다 체크하여 점수를 내고, 이제 필리핀 컬리너리컵은 특히 이제 위생을 가장 중요시하는 그런 대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공개된 식재료로 정해진 시간 안에 해야 된다라고 하면 정말 돌발 상황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안치원 학생, 혹시 이번 대회에서 곤란했던 상황은 없었나요? 이번 라이브에서 가장 곤란했던 경우는 저는 이제 드림팀 챌린지와 비프 챌린지를 이제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드림팀 챌린지에서는 이베리코 부채살을 받았는데 그 이베리코 부채살이 너무 얼어 있어가지고 손질하기 너무 어려웠고 이제 그 전기가 자꾸 끊겨가지고 네, 이제 디저트 하는 친구가 네, 어려움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 팀 팀장인 임규빈 학생이라고 있는데 네, 그 친구가 네, 이제 국제 대회 경험이 많아가지고 네, 뛰어나게 네,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프 챌린지는 이제 제가 연습했던 거와는 달리 이제 현장에서 받은 고기는 네, 이제 근막이 좀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좀 손질하기 힘들었는데 네, 그것 또한 이제 제 실수라고 생각하고 네, 제가 좀 더 연습을 했다면은 아마 거기서도 그 고기로 멋있는 요리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우리 박혜림 학생도 대회를 하면서 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것 같은데 어땠어요? 어떻게 대처했는지도 궁금해요. 일단 대회장에 적응되기도 전에 라이브를 바로 뛰어야 해서 항상 긴장이 넘치는 것 같은데요. 그중 라이브에서 가장 곤란했던 거는 판타지 디저트를 뽑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판타지 디저트는 저희가 연습할 때 시크릿 재료를 나오는 건 알고 있었지만 한 가지가 나온다고 생각하고 한 가지로 연습을 해왔지만 갑자기 두 가지가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워서 많이 긴장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안에 시크릿 재료를 어디에 넣어서 만들지 계속 대처를 배우고 해가지고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금메달을 땄잖아요. 박수 쳐주고 싶네요. 우리 박혜림 학생,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신경을 쓰겠지만 특별히 어느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하셨나요? 이번에는 판타지 디저트에서 시크릿 재료가 나오는 것과 판타지 디저트가 또 재료가 한정되어 있어가지고 그 한정되어 있는 재료에서 얼마나 창의적이고 맛있는 디저트를 내야 하는지 그게 중점이었는데요. 저는 판타지 디저트에서 풍선을 불어가지고 초콜릿 템퍼링을 하여 쉘을 씌워서 그게 창의적이었다라고 심사위원님들께서 피드백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비건 디저트 부분에서는 처음 도전해본 부분이라서 많이 어렵고 떨리기도 했는데 동물성 재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맛있는 디저트를 만들고 설탕도 사용하지 않고 단맛을 어떻게 낼지 가장 고민하고 중점을 두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해진 시간 안에 요리를 하려면 사전에 정말 다양한 음식들을 만들어 보면서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안치원 학생, 이 대회를 위해서 어떻게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이제 필리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네, 이제 무엇보다 이제 책과 인터넷을 네, 열심히 찾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비프와 포크 이제 드림팀 이제 세 개를 나갔기 때문에 좀 어려웠는데 이제 그 세 종류의 다양한 요리를 하면서 좀 어려웠던 것 같은데 이제 그 오히려 다양한 요리를 좀 더 만들 수 있었으니까 네, 그 부분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대회를 준비하면서 힘들었던 점도 많았지만 이제 저의 한계치를 최대한 올릴 수 있어서 네, 제 실력도 많이 늘고 제 경력도 많이 늘어가지고 좀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요리를 전공하는 학생들한테는 이런 국제요리대회 나가서 수상까지 하는 거는 정말 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요. 우리 박혜림 학생의 생각은 어떤가요? 저도 국내 대회가 아닌 국제 대회는 처음 나가서 많이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그럴 만큼 더욱 더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대회장 분위기도 국내 대회는 딱딱한 분위기였으면 국제 대회는 노래도 빵빵하게 틀어놓고 심사위원님들도 같이 채점을 하다가 춤을 추는 분위기라 네. 저희도 많이 처음 보는 광경이라 많이 저희도 응원을 하면서 춤추면서 응원을 했는데요. 그런 분위기랑 대회 진행 방식도 국내 대회와는 많이 달라가지고 새롭기도 했고 저희를 한층 더 성장시켜주는 대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대회에서 수상하면 세계 여러 나라에게 저희 대한민국을 많이 알릴 수도 있고 태극기를 휘날리고 올 수 있어서 뜻깊은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치원 학생도 이번 국제요리대회가 첫 참가라고 들었어요. 세계 부문에서 동메달 수상이라는 큰 성과를 얻은 만큼 자신감도 얻었을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이번 국제대회가 처음이라 긴장이 많이 되고 자신감도 많이 없었지만 연습을 하면서 저의 요리가 점점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런 모습을 보니까 자신감도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국제 대회 때는 이제 많이 긴장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국제 대회에서 이제 3개의 메달을 받게 되어 많은 자신감과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4년에 한 번 열리는 이제 룩셈 월드컵이 11월 달에 열리는데요. 4년 만에 한 번 열리는 대회인 만큼 그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룩셈 월드컵에서도 금메달을 받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안치원 학생의 그런 자신감과 도전 정신이라면 저는 이 룩셈부르크 월드컵에서도 정말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필리핀 국제요리대회 수상자인 충청대학교 박혜림 안치원 학생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요리사의 길을 선택한 두 학생의 개인적인 이야기로 이어가 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박혜림 학생, 현재 1학년 학생이에요. 어떻게 해서 요리에 관심을 가졌고 또 이 전공을 선택하게 됐는지 궁금한데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서 많은 경험을 해줄 수 하도록 기회를 많이 주셨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시절 진로를 선택하고 학업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부모님께 상담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저의 손재주를 높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학업 성적 스트레스에만 받지 말고 잘할 수 있는 제과제빵을 한번 해봐라 하셔가지고 제과제빵을 일단 홈베이킹부터 시작을 하면서 학원에 등록하고 학원에서 등록해서 배우니까 점점 욕심이 생겨가지고 자격증을 따고 대회반에 들어가서 국내 대회부터 천천히 국제 대회까지 진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안치원 학생도 요리를 전공하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의 반응이 어땠을지 궁금하거든요. 요리에 어떻게 관심을 갖게 됐는지 그리고 가족들의 반응은 어땠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제가 요리를 전공으로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이제 공부를 안 하고 이제 노는 것을 좋아해요. 이제 거의 이제 학교에서 전교 꼴등할 정도까지로 이제 공부를 못 하였는데 이제 노력하는 것과는 이제 많이 멀었어요. 이제 제가 근데 이제 고3 때 우연히 유튜브에서 한 요리사의 인생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 요리사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는 정말 놀고서 그랬는데 고3 때 우연히 배달 일을 시작하여 요리를 접하게 되었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두바이에 가가지고 이제 해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많이 받고 아마 그 사람이 저한테 영감이 많이 되어 저도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고3 때 요리를 처음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제 자격증부터 시작하게 됐지만 이제 욕심이 생기니까 아마 이제 자격증을 하나 따고 대회반을 시작해 이제 국내 대회부터 이제 국제 대회 필리핀 컬리너리컵까지 이제 도전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 반응은 좀 어땠어요? 처음 요리한다고 했을 때. 이제 어머니는 이제 좋아하셨죠 이제.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좀 반대가 있으셨지만 네, 지금은 제가 좀 노력하는 모습 보시고 나서는 좀 마음을 여시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도 지금은 응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네, 친구들도 많은 응원하고. 네. 그러면 안치원 학생이 이제 요리사의 길을 선택을 하셨는데 요리사에 대한 소신이나 직업으로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제 제가 요리를 시작한 지는 얼마 되진 않았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요리사의 이제 소신으로 말을 해보자면 아무래도 저는 이제 요리사라는 이제 요리를 한 명 한 명 정말 저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대접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요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의 손님 한 분이 저의 요리를 기대하고 이제 드실 텐데 제가 짜증 내거나 이제 만들기 싫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제 만들면 같은 요리지만 이제 퀄리티가 다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손님 한 분 한 분 정성을 들여서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서 그 손님들에게 요리를 만들어줘 이제 그 손님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리사의 직업은 행복을 전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요즘에 SNS를 봐도 그렇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리에 관심이 많잖아요. 뭐 단순히 사 먹는 게 아니라 레시피를 보고 따라서 만들기도 하고 그런 분위기가 됐는데 우리 박혜림 학생은 이런 분위기나 흐름에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보와 편리성이 갖춰져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TV를 봐도 다양하게 바뀐 프로그램을 볼 수 있듯이 누구나 쉽게 배우고 따라갈 수 있도록 다양하고 쉬운 정보 제공이 있고 핵가족 시대에 맞추어서 소포장 재료까지 자리 잡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도 직접 만들어 보면서 제과제빵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듯이 요즘 젊은 친구들도 많이 찾아보고 SNS로 찾아보고 그래서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이 다니는 학과가 이 호텔 조리 파티쉐과잖아요. 미래를 좀 염두에 두고 선택을 하셨을 텐데 우리 안치원 학생에게 좀 거창한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외식 산업이나 외식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요? 제가 생각하기에 요즘 외식 문화는 아직도 발전의 기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이제 맞벌이 부부가 이제 늘어나는 추세인데, 네, 저희 집도 그렇고 이제 다른 집들 다 보면 이제 요새 다 맞벌이를 하시는데, 일반 가정집에서는 이제 요리를 할 수 있는 이제 시간과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이제 밥을 못 해주는데 이제 그런 고민인 부부가 아마 많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 요리사들이 아마 메꿔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길거리가 이제 점점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여러 가게들이 생기는데요. 네, 그만큼 길거리 음식들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는데, 아직 저는 이 길거리 음식들은 이제 100%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저희 요리사들이 이제 만들어 가면서 외식 산업의 길을 좀 더 넓게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이 충청대학교가 국제 요리 대회에서 정말 많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어서 화제가 되곤 했는데요. 거기에 이 호텔 조리 파티셰과 학과 내 동아리가 있다고 들었어요. 이 동아리 친구들의 활약이 정말 큰 몫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학과 내 동아리는 주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저희 학교 푸드 동아리에서는 대회를 한 번도 안 나가보고 요리를 처음 접해보는 학생들도 친구와 선배들 함께 조를 짜가지고 같이 라이브를 나가는데요. 대회를 출전해서 많은 배움과 친분을 쌓을 수 있는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뿐만 아니라 그 동아리 내에서 봉사나 특강,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도 있고 저희 대회는 보통 1학기 때는 쌀 요리 대회라고 4명씩 조를 짜가지고 4인 라이브를 나가는데 쌀의 소비량을 늘리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쌀 요리 대회를 참가하여 직접 메뉴 구상과 개발을 해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직접 라이브로 동아리 선배님들과 함께 대회를 출전해가지고 다양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이 학과내 동아리뿐만 아니라 우리 충청대학교 학생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하는데 그 비결이 정말 궁금해요. 뭐 맞춤 정보나 뭐 특별한 훈련을 우리 지도 교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건가요? 네, 교수님께서 일단 대회에서 공개되는 대회 규정집이 있는데요. 그것을 일단 꼼꼼히 하나씩 읽어보시고 업데이트 될 때마다 놓치지 않고 체크해서 저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저희는 당황하지 않고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대처 능력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습 때도 무엇이 나올지 모르는 시크릿 재료를 임의로 정하셔가지고 제공해 주시면서 대처 능력을 향상시켜 주십니다. 항상 가장 가까운 곳에서 컨디션 조절과 체력 관리를 계속 체크해 주시는데요. 특히 대회 당일 가장 최상의 컨디션으로 어떤 재료가 나와도 연습해온 대로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과 학생들이 대회 때마다 좋은 성적을 얻어오는 비결 같습니다. 네, 박혜림 학생이 좀 전에 교수님 자랑을 조금 해주셨는데 이번에는 우리 호텔 조리 파티셰과 학과 자랑 좀 해주시고요. 또 우리 선배님들이 또 어떤 분야로 진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얘기 좀 해주세요. 이제 저희 말로 교수님을 설명하자면 이제 요즘 트렌디함을 잘 따라가시는 것 같아요. 네. 인스타에서도 이제 요리계를 이제 홍보하시고 이제 젊은 사람들에게 인기 많은 이제
틱톡 이런 데에서도 이제 홍보를 많이 하시고 이제 저희 교수님은 이제 최대한 선배들을 좋은 호텔로 보내주시려고 노력하시는데 네, 이제 얼마 전에도 이제 선배 몇 명들이 이제 대기업 호텔들을 취업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교수님이 좋으신 이유 같습니다. 호텔로만 진출을 하는지 아니면은 뭐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다양한 분야로 가는지 어떤지 궁금해요. 저희 학과는 일단 동아리부터 푸드 동아리와 창업 동아리 있는데요. 창업 동아리에서 선배님들이 창업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창업 동아리에서 많이 배워서 모의 창업도 해보고 많이 창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취업도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학과에서는 저희가 대회 나가는 거나 대회 재료나 그런 걸 지원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희도 많이 부담감을 느끼지 않고 대회를 연습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학금도 많이 교수님께서 장학금이 나오면 바로바로 신청해라 이렇게 단톡에 계속 올려주셔가지고 저희도 장학금을 많이 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우리 안치원 학생한테 이번에 여쭤볼게요. 이런저런 요리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될 때가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럴 때는 또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또 음식을 만들다 보면 버리는 게 좀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실패한 것들. 그건 또 어떻게 처리하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제가 정말 국제대회를 이제 성공하기 위해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짐없이 연습을 하였는데요. 이제 새벽까지 남아 내가 이번에는 내 이번 요리는 무엇이 부족한지 곰곰이 생각하고 또 문제가 있으면 이제 학교 교수님한테도 물어보고 이제 주변 선배들에게도 이제 조언을 많이 구하는 편인데요. 그런 피드백을 받고서 매일매일 요리를 했는데요. 당연히 그 요리 중에 실패한 요리가 많이 나왔는데 네, 저는 이제 실패한 음식을 이제 제가 하나하나씩 다 먹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실패한 요리에서 내가 이번엔 어떤 걸 많이 익혔거나 이번엔 또 어떤 걸 들이켰다. 아니면 혹은 이제 내가 이걸 좀 짜게 했고 이거를 좀 싱겁게 했다. 그런 걸 이제 제가 다 체크하기 위해서 남은 음식들은 제가 다 버리지 않고 제가 다 혼자 먹는 것 같습니다. 네. 박혜림 학생, 만든 요리를 부모님께 좀 대접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지, 혹시 있다면 어떤 메뉴를 대접하고 싶은지 얘기 좀 해주세요. 항상 새로운 레시피를 보거나 연습할 때마다 완성작이 높아질 때마다 항상 부모님께는 만들어 드리고 싶은 생각은 드는데요. 항상 대회 핑계로 못 만들어 드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올해 11월에 있는 룩셈부르크 대회가 끝나면 저를 응원해 주시고 많이 이끌어 주신 부모님께 그래도 첫 국제대회 필리핀에서 랭킹 1위를 한 판타지 디저트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디저트예요? 판타지에서 만든 판타지 네. 디저트 풍선 불어가지고 초콜릿 그 주 재료가 초콜릿으로 되어 있는데요. 초콜릿을 사용해서 풍선 쉘을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브라우니와 크림을 채워놓고 위에는 이소말트 장식으로 만든 디저트입니다. 평소에 요리를 만들다 보면 뭐 주변 친구들이나 가족들한테 맛을 보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혹시 그럴 때 반응이 어때요, 주로? 항상 맛있다고는 해주시는데 저희도 평가전이 있어가지고 부모님을 한 달에 한 번씩 모셔가지고 같이 맛보는 그런 자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모든 학생 부모님들이 오셔가지고 맛을 평가해 주십니다. 그때마다 항상 직접 피드백 해주시고 그리고 부모님께서 직접 피드백 해주시는 거니까 더 열심히 그 부분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뭔가 더 든든하고 우리의 K푸드가 앞으로 더 발전하겠구나라는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안치원 학생, 앞으로의 목표나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저의 앞으로의 계획은 이제 4년에 한 번 열리는 룩셈 월드컵인데요. 그 룩셈 월드컵은 이제 룩셈부르크에서 열리는 세계 요리대회 중 가장 큰 요리대회 중 하나인데요. 그 룩셈을 꼭 나가서 좋은 성적을 얻고 다시 방송에 나와가지고 룩셈을 꼭 설명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번 연도 4월달에 이제 제가 나갔던 대회가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는 이제 좋은 성적을 못 얻었지만 이제
내년에 다시 나갈 기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대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작년처럼 되지 않고 내년에는 꼭 좋은 상을 받고 싶습니다. 네, 우리 안치원 학생 룩셈부르크 월드컵에서 정말 좋은 성과 얻기를 제가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박혜림 학생, 앞으로의 계획과 소망 어떤지 얘기 좀 해주세요. 저도 올해 11월에 룩셈부르크 월드컵에 출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열심히 연습해서 좋은 성과를 얻어오고 싶고 4년에 한 번 열리는 만큼 대한민국에서 출전하는 선수로서 책임감을 갖고 한 번 더 태극기를 휘날리고 오고 싶습니다. 건강한 음식 문화를 위해 더욱 노력하고 K푸드를 알리기 위해 더욱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도전하고 노력할 저희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두 분 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필리핀 국제요리대회 수상자인 충청대학교 박혜림, 안치원 학생과 함께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우리가 먹는 것이 곧 우리 자신이 된다고 합니다. 이 좋은 음식을 먹어서 건강한 신체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건강한 맛과 또 건강한 음식 문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우리 충청대학교 박혜림, 안치원 두 학생의 멋진 도전을 응원하고요. 앞으로 K푸드의 희망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